안녕하세요. 저는 박우풍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대농민교육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동안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미,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계화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역사, 앞으로 그 우즈베키스탄의 농업기계화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기계 생산 보급, 농업기계 연구 개발, 농업기계 교육 훈련, 그리고 농업기계 안전 이용 관리에 대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의 농업기계의 그 생산과 기계화 정책의 시작은 1960년대 홍수, 태풍, 가뭄 등 그 재해대책 농기계 중심으로 양수기라든지 병해충 방제기 등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1970년대 농업기계화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충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정책을 수립하였고 농업기계 생산 공장 설립 지원을 하여 대농민이 농업기계 구입을 하기 위한 융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마련해서 이제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보리 수확 후 벼 파종 그리고 이양 작업으로 수확과 파종 작업으로 인한 노동 피크 현상이 나타나서 정부에서는 파종 이식기하고 수확기용 중심으로 집중 생산 공급을 한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촉진 기금을 조성해서 대농민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돌아서는 농업기계화 촉진 기금을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이관해서 농민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 융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사회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첫 1단계로서는 1961년부터 1970년도까지 1963년 처음으로 10마력 정도 크기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경운기를 생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험 검사소를 1963년도에 설립을 했고 농기계 구매를 위하여 은행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기계 훈련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 영국,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훈련센터를 설립하였고 강사들을 위한 그 중앙 단위의 훈련센터에서 교육한 후에 시군의 교관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제2단계는 1971년부터 1980년도까지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가 1972년도입니다. 기계화 촉진법은 1979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생산 및 공급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계화 기금을 마련하였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기계 정비 수리 센터를 짓는 데 지원을 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계 개발과 품질 시험 검사를 강화를 했고
농업기계 공동이용 시스템 마련을 했습니다. 제3단계로서는 1981년부터 1990년도까지 파종 수확자극기 공급 확대 정책을 수립을 하였고 농업계 수리정비 시설을 강화하고 기계 공동 이용 조직을 위해서 시군 산하에 농업기계와 영농단을 만들어서 기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미흡 작물 생산을 위한 기계화 정책을 수립을 하였고 농민들이 기계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면세 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 기름을 면세로 공급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구입 자금 그 융자를 위해서 은행 금리를 10%에서 8%로 8%에서 5%로 지금은 그 이하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4단계로서는 1991년부터 2000년도까지 고성능 농업기계 보급 지원을 위해서 대형 농기계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는 보행용 농기계에서 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승용 운전 농기계로 즉 보행 경운기를 트랙타로 고성능 농업기계를 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정책을 마련해서 시설 자재의 개선, 시설의 환경지역 기술 개발 보급을 하였으며 축산시설의 현대화 정책을 위해서 동물들의 먹이를 자동으로 급이한다든지 우유를 자동으로 짜기 위한 착유기의 착유 기계와 그 다음에 자동 계란 수집, 검란, 선별 등의 그 시설을 지원을 해줬고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서 자동 축산 처리 및 자동화 환김 시스템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곡물 수확 후 처리 시스템 정책을 위해서 건조, 저장, 가공의 일관 시스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RPC를 설립하는 데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기계화 정책 시스템은 1979년도에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설립해서 1994년도까지 농림부에서 농업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면 농업기계화위원회를 거쳐서 연구라든지 금융지원, 농업기계 생산, 공급, 그 다음에 농업기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계 검사, 그리고 기계화 미흡된 작목의 기계화를 위해서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기계 생산 메이커를 보면 트랙터를 생산하는 회사는 4개사, 경운기 3개사, 이양기 5개사, 콤바인 5개사, 스피드 스프레이어 병해충 방제기를 만드는 회사가 4개가 있고 관리기 8개사, 농용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가 6개사가 있으며 곡물 건조기를 만드는 회사가 4개,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건조하는 회사, 기계 만드는 회사가 12개, 그 다음에 수확기 만드는, 리퍼 바인더 만드는 회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농업기계 공급 시스템을 보면은 농업기계 생산 회사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업기계는 중앙 농협을 통해서 농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기계의 품질 관리라든지 최종 농가들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업기계 구매 자금 지원 흐름도를 보면 농업기계 회사에서 농기계를 생산을 하면 농업기계 구매 자금처에서 도의 농협을 통해서 다시 군의 농협 그리고 지역 농협을 통해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농가에서 융자를 해서 기계를 사도록 그런 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1960년도에 소형 농기계, 농기구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하였으며 60년대 초부터 농업용 디젤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생산할 수 없는 디젤 엔진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수입 농기계 적응 시험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입 농기계가 어느 정도 적응성이 있는지 그 적응 시험을 한 바가 있으며 수입 농기계에 대한 국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경운기, 트랙터, 부착 농작업기를 농기계 생산 회사에서 개발을 하였으며 고성능 파종기와 이항기, 콤바인 등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채소 생산 기계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였고 온실 자동화, 축사시설 환경 연구, 작물 생산 후 건조 가공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농업기계 생산은 생산 메이커에서 하고 부착 작업기라든지 이용 관리 안전에 대한 것을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채소 생산 기계화를 위해서 반자동 채소 정식기를 갖다가 개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닐 멀칭, 플라스틱 멀칭을 위해서 관리기에 부착 작업기를 개발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작업기들은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기계화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백함 구근 굴치기는 이건 땅속 작물 수확기인데 땅속 작물 수확기는 감자라든지 고구마, 인삼, 백합 구근 같은 것을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로는 같은 기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작물의 특성이 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물 생육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컨베어의 이송 벨트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기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양배추 수확기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온실 방제기로서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방제를 연구를 하였고 뽀로구묘를 심는 장치를 개발하여 시범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식물공장의 모델도 그 당시에 개발을 하였으며 육묘시설이라든지 지금은 채소의 육묘, 벼의 육묘도 전부 다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벼 건조 저장 시스템은 물벼를 수확해 가지고 바로 건조장으로
운반한 다음에 조선별을 해서 건조 저장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해서 패킹까지 나오도록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지금은 미국 종합처리장 RPC가 대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품질 시험을 위한 농업기계 검사를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트랙터의 그 PTO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서 엔진의 성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트랙터의 네 바퀴에 힘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작업 광경입니다. 이 트랙터의 테스트는 수입 농기계는 물론 국산화된 농기계 모두 시험을 해서 합격을 통과를 해야지 농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테스트의 코드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인 OECD에서 인정을 해서 한국에서 시험한 시험 결과는 전 세계에서 공인 성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으며 농업기계 수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훈련 시스템은 중앙단위 농촌진흥청 산하의 중앙단위 농업기계 훈련소와 그 다음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농업기계 훈련센터, 그 다음에 시군의 농업기계 훈련센터, 이렇게 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시군의 농업기계 교관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그런 훈련센터로서 새로운 농기계, 그리고 좀 더 그 업그레이드 그런 그 기술을 갖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농가 단위에, 그리고 마을 지도자급 선도농가 중심으로 농업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는 계절성이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트랙터를 연간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트랙터는 연간 한 200시간 정도 사용하는 농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물론 축산이라든지 다른 그 벼농사 아닌 그런 작물을 사용하는 트랙터는 뭐 500시간까지 사용을 하지만, 농기계는 그 파종을 할 때는 파종기만, 수확을 할 때는 수확기만, 그러니까 연간 이용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 풍토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농기계를 갖다가 많이 연간 이용 시간을 늘려야지 그 경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계를 갖다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계화 영단을 만들면은 정부의 보조 지원을 좀 많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연간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른 타 작업의 그 이용 시간을 늘리면은 뭐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조 지원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환경 보전형 뭐 농기계에 대해서는 더 뭐 보조를 더 많이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기계의 그 융자 보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계화의 그 목적은 우리가 토지 생산성을 높이고 또 노동 생산성을 또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3D 작업이라고 하죠. 이게 더티하고 difficult하고 뭐 이런 그 3D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이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기계의 그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업기계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하는데, 농업기계를 어떻게 하면은 하여튼 연간 이용 시간을 늘리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잘 하셔서 기계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벼농사 위주의 기계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면화, 목화를 갖다가 생산이 제1번이고 두 번째가 밀 생산인데, 한국하고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우즈베키스탄의 농장에 가보면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은 광야, 대규모 농업 기계화. 그런데 대신 한국은 작지만 굉장히 정밀한 그런 농법을 쓰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예를 들면 1헥타 정도의 채소 농사를 져서 자식들의 대학을 다 가르친다든지 자가용을 굴릴 수 있다든지 이런 채소 농사를 해도 연간 2번 내지 3번 정도 농사를 져요. 그래서 폭이 6m에 길이가 100m 정도의 비닐하우스 한 동이면은 연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3만 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농사를 가지고도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맞는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기계화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 농업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한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의 역사를 갖다가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를 줄이고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이런 것을 기계를 대체를 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 기계의 어떤 작물별로, 작목별로, 예를 들면 면화 농사, 그러면 땅을 갈아가지고 수확해서 가공하는 까지의 작업 공정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어떤 작업이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공정을 기계로 대체해야지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밀농사 같은 경우는 수확할 시기에 기상 조건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수확 후에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서 말려야지 수확 손실이 적은 것처럼 그런 기상 조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토질과 기후와 모든 노동 조건을 감안해서 작업 공정을 갖다가 정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는 기계 투입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계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농업 기계화 하면은 축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도 있고, 원예도 있고, 잠업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업의 기계화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업의 기계화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농업 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과수 기계화다. 그럼 과종에 따라서 기계가 또 달라집니다. 자, 사과 농사냐, 딸기 농사냐, 배 농사냐에 따라서 뭐 방제 시스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수확하는 시스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물별, 작목별, 축종별 뭐 여러 가지 이 모델을 갖다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계와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은 그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풍토에 맞는 사회 여건에 맞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안전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기계가 많이 보급되다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농기계는 그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악조건에서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고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업기계의 안전을 위해서 완수 신호를 잘 익히고 국제적인 공동 완수 신호, 수화를 잘 익혀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시동을 걸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OK 표시를 합니다. 자, 시동을 꺼라. 그러면은 X 표시를 합니다. 왜냐? 가동 중에는 트랙터가 시동이 걸려 있다든지 농기계 가동 중에는 스톱, STOP, 스톱 해도 들리질 않고 모릅니다. 그런 때는 자, 시동을 꺼라. 자, 천천히 농기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와라. 그럴 때는 악셀러를 밟아가지고 올려라. 속도를 올려라. 네, 올려라. 야, 위험하다. 속도를 내려라. 이런 완수 신호를 잘 국제적인 이런 그 완수 신호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스톱. 정지할 때는 주먹을 줘서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완수 신호를 갖다 교육을 잘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더군다나 농작업은 농기계 운전하면서 그 소음이 많고 먼지도 많이 끼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농기계 안전 이용 관리 면에서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 그런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의 안전 이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의 그 안전 그 이용은 최근에 매우 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그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의 농업기계의 그 이용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 무상으로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그 지원 제도와 그 다음에 융자 지원을 하는 그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산간 벽지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그 안전 이용을 위한 그 또한 환경을 위한 그러한 농기계의 그 작은 농기계들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보조 지원을 한 바가 있고 나머지의 좀 큰 기종들은 그 융자 보조 지원을 했습니다. 81년부터 90년도까지는 그 25,970건을 했고 91년부터 94년도까지는 18,990건, 토탈 81년부터 94년까지 44,960건에 대한
그 파이낸셜 서포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계의 수리 정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중앙정부 단위, 도 단위, 시군 단위, 마을 단위로 농업기계를 수리 정비하는데 봉사단을 마련해서 순회 수리 정비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고 분여화되기 때문에 경정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트럭에 모든 수리 정비 공구를 탑재하고 부품을 갖다가 싣고 다니면서 마을 단위라든지 시군 단위, 도 단위의 일정한 지역 또는 마을을 방문하여서 직접 수리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실무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적용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계의 안전사고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랙터가 포장을 진입할 때 전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농업기계 훈련센터에서는 이 안전대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5년주기 단위로 교통사고 또는 농작업 사고를 일선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을 방문하여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콤바인이 현재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콤바인이 전복되고 있는 그런 사고의 사진인데 이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전복 사고도 보면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에서는 교육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농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잔가지 파쇄기 같은 커터나를 내 손가락이 잘리는 이런 사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농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계는 완속 차량입니다. 완속 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안전 표지 판을 갖다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농업기계의 뒤에 저속 차량, 안전판, 야광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기계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농업기계와 정책을 종합해보면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거의 다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부 다 인력이 빨려 나갔어요. 그래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농업기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메이커한테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다 만들어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농기계를 공급해준다 하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경운기, 이항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를 주로 해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80년대는 농가 중심의 공동이용 조직을 육성을 해서 농업기계 이용 시간을 늘렸습니다. 농업기계와 영농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벼농사 일간 기계화를 위한 농업기계 공급을 확대를 했습니다. 벼농사 일간 기계화는 우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약을 주고 벼를 수확을 해서 RPC에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일관 시스템을 마련을 해가지고 기계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90년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및 전업농 육성을 했고 농업기계 반값 정책 등을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농업기계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농업기계의 그 경영이라든지 농장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농가 중심의 농업기계화 정책을 수행을 해왔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단위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쓰기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 무인 자동화, 기후변화 대응한 정책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원격 제어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화라든지 탄소 저감을 위한 이러한 그 대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기계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헥타당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갔는지 시간으로換算해서 그 효과를 보면 작물을 생산하는 데는 1981년도에 81년도와 2000년도에 비교를 해서 벼의 경우에는 쌀 같은 경우는 헥타당 928시간이 소요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328시간으로 65%가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투입함으로써 그만큼 인력이 줄어드는 거죠.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배추 같은 경우는 헥타당 1756시간에서 1056시간으로 40%가 절감이 됐고, 고추 같은 경우는 2488시간에서 2001시간으로 약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8370시간에서 6953시간으로 17%가 절감이 됐고, 사과의 경우는 4145시간에서 2342시간으로 43%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농업기계의 효과를 보면 인력 대비 이러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농업기계의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참고 자료는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한국의 농업기계 회사의 그 홈페이지 주소도 있고, 농림수산부의 그 홈페이지 주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